해보려고. 안 돼요. 고양이 일로 가. 학생에서 시민으로 성장하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전북 부안여자고등학교 트리마일스 팀입니다. 저희 팀은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해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의 사회에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맞아요. 마스크부터. 그쵸. 이처럼 바뀐 사회 환경에 맞춰 우리는 어떤 분야의 정책을 탐구했나요?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복지 정책,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환경 정책, 청소년 교육 정책을 1, 2학년 총 24명의 학생들과 함께 탐구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미래 유권자들의 시선에 맞춰 고민하고 토론한 정책의 결과물을 함께 보시죠. 인터넷에서 그랬어요. 기자나 뉴스가 그렇게 말하면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판단력을 좀 주세요. 이와 같은 한국 청소년들의 미디어 비판적 수용 능력 부족 문제 다들 알고 계셨나요?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따르면 OECD 37개국 중 한국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의 주관성, 편향성 교육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인 식별률 부분에서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이 47%인 반면 한국 학생들은 25.6%에 그친 것으로 보아 한국 청소년의 디지털 문해력이 OECD 37개국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 자료들이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미디어 비판적 수용 능력 부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교화를 제안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와 리터러시 합성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생소한 편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저희는 한국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디어 비평가 혹은 미디어 관련 전문 교수와 같은 전문가의 교육입니다. 전문가로부터 가짜뉴스 판별법과 같은 팩트체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궁금증을 전문가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은 NIE 교육입니다. 이는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스크랩하고 이해가는 토론을 학생끼리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언론에서 얻는 정보를 직접 판단하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팩트체크 교육입니다. 이는 앞서 받았던 교육들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에게 가짜뉴스와 객관적인 뉴스를 제공하고 자료들을 직접 팩트체크해볼 수 있게 하여 미디어 비판적 수용 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왜 가짜뉴스인지, 어느 부분에서 의심되는지 등을 분석하며 판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교육의 대상은 중학생으로 하며 매년 15시간 이상으로 교육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정교화된다면 한국의 학생들은 납치성 뉴스 또는 허위 정보에 쉽게 현혹되지 않을 것이고 비판적인 미디어 수용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가치관 성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문해력의 상승과 더불어 의견 표출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과목에 융합시켜 교육하는 경우에는 매체 활용 능력 상승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보의 혼수 속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교화를 통해 허위 정보가 판치는 사회를 타개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팀의 김나영입니다.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교화를 제안하게 된 점은 일단 저희 평소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이 컸어요. 뭐 예를 들어 저희 한국 학생들이 긴 글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글보다는 영상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서
유튜브에 있는 그런 무분별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즐기면서 그것들이 자연히 저희들의 일상생활로 스며들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들을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말고도 다른 한국 학생들도 모두 이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느꼈던 것이, 또 다른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자기들도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부각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듦으로써 조금 더 사회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자기 정체성을 조금 더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자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보편화되었고, 이로 인해 전자기기를 다루지 못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 밖에도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간다. 이에 따라 학생의 경제적 배경에 의해 교육 격차는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더욱 보편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볼 수도 있구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전자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보편화되었고, 이로 인해 전자기기를 다루지 못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하나도 어려워. 그 왜 나 응용을 못하는 거야? 살아갈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행하기 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학생의 경제적 배경에 의해 교육 격차는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더욱 보편화되어야 한다. 도입된다고 쳐. 그럼 기기 구매하는데 예산이 수십억 들겠는데? 좀 더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언플러그드 소프트웨어 교육을 추천한다. 언플러그드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언플러그드, 코드가 뽑힌, 즉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말한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훨씬 값싼 교구들을 이용해 수업을 하는 것이다.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컴퓨터 과학의 원리나 알고리즘을 학습하여 소프트웨어가 어떤 구조로 이를 이해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언플러그드 소프트웨어 교육의 장점을 살펴보자. 언플러그드 소프트웨어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간접적 장점과 직접적 장점이다. 먼저 간접적 장점은 소프트웨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예산이 적게 들고 기기 부족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 장점으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성과 논리적 문제 해결력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높은 수업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학생들의 호기심 자극으로 창의적 해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인내심과 협업을 통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가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 아이가 사회를 만드는 교육. 우리는 언플러그드 소프트웨어 교육의 보편화를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교육 정책팀의 김지민입니다. 저희는 언플러그드 소프트웨어 교육의 보편화를 주장하는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저희는 보편화를 강조하면서 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저희는 교육 격차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코로나로 교육 격차가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니까 그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직업들도 많이 생겨날 거고, 그 직업을 갖게 되는 아이들도 많이 생겨날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초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그럼 그렇게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데, 그러면 더 보편화되고 싸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정책을 주장하고요. 언플러그드 소프트웨어 교육의 장점 중에 하나는 쉽게 배우고 쉽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엔트리나 코딩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순회 강사님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지식들을 설명하고 그것을 응용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언플러그드 교육은 그 담임 선생님이 쉽게 그 내용을 수업하고 아이들과 재밌게 활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재활용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 재활용 선별량들은 아우성입니다. 처리해야 할 물량이 많은 데다가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아 골라내야 할 쓰레기도 많아 선별 노력도 힘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활용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 재활용 선별량들은 아우성입니다. 처리해야 할 물량이 많은 데다가 분리수거되지 않아 골라내야 할 쓰레기도 많아 네, 저희 환경정책은 원래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 사용 증가로 인해서 그 플라스틱 용기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꼬리를 물다 보니까 본질적인 원인은 그 물품이 만들어지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 재활용 소재 개선 정책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만들기에 앞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 이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더욱더 경각심이 느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재활용률에 대한 것을 찾아보고 그 그래프나 퍼센테이지를 찾아봐서 맨 처음 영상에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 같은 것이나 기사 헤드라인들을 이렇게 나오는 연출을 넣어서 더욱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재활용 소재 개선 정책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만들기에 앞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 환경에 따라 경각심을 느낄 수 있을까
혼자 쓸쓸히 삶을 마감하는 노인들의 고독사는 겨울철인 요즘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 저거야. 어르신께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드려야겠다. 어르신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근데 점심은 드셨어? 아니 우리 이거 배달 도시락 먹고 앞에다 갖고 가면 돼. 그래 맛있게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기어들이 나왔어요. 네, 도시락 눈맞이 맞으세요? 이거 말고. 아니에요. 저희 날씨도 좋은데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네. 저기 보시고 김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김치. 안녕하세요. 복지사랑팀인데요. 저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무료 도시락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였는데요. 이런 정책을 만든 이유가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 대해 이제 노인분들 혹은 이런 사회에 사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 관심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복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복지제도가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모두 복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느냐,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느냐 하면 절대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희가 복지제도는 이제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그런 제도이지만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이제 그런 제도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서 더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만 더 괴로워진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화 노인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통해서 서로 고민하고 탐구하며 정책을 만들고 공동체의 힘까지 알게 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교육 정책을 생각할 수 있어서 가슴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더 뿌듯하고 가치 있던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정책으로 디지털 문해력이 상승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유권자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참여와 소통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활동하면서 민주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을 찾아 참여하고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다음에는 상가 연수원 장소에서 직접 만나 활동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드리머스 팀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에서 시민으로 성장하는